네, 요번에 해양중학교 3학년 학생들 시험 봤는데 1학기 기말고사 문제죠. 이제 원래는 해양중학교가 1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좀 기말고사가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학원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시험 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시험이 좀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들 점수가 높을 것 같긴 하고요. 100점도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요 문제 8번부터 먼저 문제를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AB랑 AC랑 같은 길이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여기 아랫변인 BC의 길이가 6이라 그랬고 이제 그 문제엔 써있진 않고 그림에 나와 있긴 한데 각도 A가 36도래요. 그리고 이제 요 선 BD가 각도 B의 이등분선이래. 이제 그때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 A, B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됐으니까 풀어보자고. 이건 굉장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보던 문제라 솔직히 말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죠. 아마 이 그림을 외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36도, 72도, 72도에 반 갈랐으니까 36, 36이 돼가지고 이 친구도 이등변이 되고 A, B, D도 이등변이 되고 A, B, C 전체도 이등변인 도형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그래서 이 그림을 알고 있다면 아마 더 빨리 문제를 풀었겠지만 전 해설을 하는 거니까 다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도 A가 36도래. 근데 문제에서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항상 180도가 돼야 되죠. 요만큼이 36도니까 각도 B랑 각도 C를 더해가지고 144도가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는 이등변이라 그랬으니까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돼서 요만큼이 이제 72도가 되겠죠? 따라서 원래 B 전체도 72도가 돼야 되는데 요 BD라는 선이 각도 B에 대해서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아하 여기도 36도가 되고 여기도 36도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눈치를 채야죠. 일단은 요 삼각형 ABD가 밑각의 크기가 똑같이 36으로 같으니까 요 친구랑 이등변으로 같을 거고 여기 각 같은 경우는 ABD에서 각도 D에 대한 외각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72도가 되기 때문에 뭐야 BCD도 이등변이네. 따라서 요 길이가 서로 같은 길이인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체 삼각형은 36, 72, 72고 요 BCD도 36, 72, 72니까 전체 제일 커다란 삼각형인 ABC랑 요 BCD가 서로 AA로 닮음인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닮은 비로 비례식 세워가지고 문제 푸는 거니까 금방 하겠지. 요 길이가 6이니까 얘도 길이 6이고 요만큼도 길이가 6이 될 거야. 근데 문제 처음에서 AB랑 AC랑 같다고 했으니까 나는 내가 구하는 AB를 X라고 했기 때문에 A부터 C까지의 전체 길이도 X가 될 건데 그중에 요만큼의 길이가 이미 6에 해당하는 거니까 남은 길이는 X-6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서로 뭐라고 해요? 닮음이니까 닮은 비를 써가지고 비례식을 세우면 x에 관한 방정식이 된다. 해볼까요? 긴 거 대 짧은 거 쓰는 거니까 x 대 6에 대한 길이의 비가 6대 x-6이랑 같다고 하는 걸 많이들 봤을 겁니다. 따라서 외항의 곱이랑 내항 곱이랑 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는 36. 요거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36은 0이 돼가지고 당연히 뭘 써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근해 공식을 쓰면 3 풀마 루트 절반 제곱 빼기 ac니까 9 더하기 36이 돼가지고 45가 될 건데 45는 9 곱하기 5니까 3루트 5가 돼서 원래 가능한 x값은 3 풀마 3루트 5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길 2가 음수가 되겠니? 3에서 3루트 5를 빼면 값이 음수니까 아하 내가 찾는 선분 A, B의 길이는 3 더하기 3 루트 5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답을 그대로 4번으로 고르면 되고 이 문제는 저희 학원 교재에 수록돼 있던 문제긴 한데 그래서 푼 거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아마 틀린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해양중학교 3학년 이제 요번에 본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중에 이제 15번 문제인데 요 문제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죠. 2차 함수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 라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요것도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제대로 해결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평이했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두 함수가 서로의 꼭지점의 좌표를 지난대. 근데 이제 문제의 힌트가 뭐였냐면 요 a, b의 지금 요 a라는 점은 내가 지금 모르는 함수 y는 a의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함수의 꼭지점을 말하는 건데 요 꼭지점에서 이제 가로로 평행한 선을 그었대요.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 요 함수랑 만나는 다른 점을 b라고 하는데 요 a, 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요 길이가 4래요. 안 적었구나. a, b의 길이가 4다 라고 이제 문제에 있는 거야. 근데 뭐 너무 쉽죠. 일단은 이 함수는 수식이 완벽하니까 당연히 꼭지점 좌표를 금방 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니까 아하 여기 이제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인 걸 알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꼭지점의 x값이 대칭축의 방정식이랑 서로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아하 이 꼭지점의 x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이 함수는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 서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a, b의 전체 길이가 4라고 했는데 이 길이가 이렇게 반반 갈리게 되겠죠. 따라서 전체 길이가 4인데 반반 갈랐으니까 이 친구의 하나의 길이가 2인 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2라고 하는 건 이 점의 x값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점 A의 x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정보를 금방 알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요 점 A는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이지만 이 점을 얘가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A의 x값이 마이너스 3인 걸 알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y값도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 3,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제곱하니까 4가 되면서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 곱하기 3은 6이군.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6이구나. 따라서 아하! 근데 조심해야 되죠. 이 함수는 지금 생긴 게 y는 a의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아니고 마이너스 p, q입니다. 얘가 방금 구한 마이너스 3,6이기 때문에 아하 p가 3이 되고 q가 6이구나 하는 정보를 금방 알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pq를 구했으니까 저 수식인 여기 쓸까요? y는 a의 x 더하기 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친구가 y는 a의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6인 것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모르는 문자가 한 개밖에 없군. 따라서 얘가 지나는 점을 하나만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되는데 난 이미 알고 있다고. 요 함수의 꼭지점 좌표를 요 함수가 지나고 있으니까 아하 이 친구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는구나. 여기다가 마1,0을 호로록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걸로 a를 구하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0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괄호 안에가 2가 되니까 제곱하면 4가 되기 때문에 4a 더하기 6이 되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고 하는 정보까지 다 알아냈더라. 그래서 p가 3, q가 6,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a, p, q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p 곱하기 q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6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7이 내가 찾는 답이 되면서 답이 이제 보기에서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전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요건 이제 요 함수의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0인 걸 아니까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인 걸 통해서 a, b의 길이를 반 갈라가지고 요게 하나의 길이가 2니까 요 점의 x값이 마3이 되고 이 점은 내가 알고 있는 완벽한 함수식 y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지나고 있으니까 마3 대입해가지고 y까지 구하게 되면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함수의 꼭지점을 요 놈이 지난다고 하니까 마저 대입하게 되면 a까지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문제였다. 라는 겁니다. 충분히 다들 잘 해결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사실 저희 학원 교재에 있습니다. 다들 아마 갖고 있긴 하겠지만 너무 뻔히 보이는 문제라서 확실히 난이도가 평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문제도 여기까지만 해설하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그 해양중학교 3학년 요번에 1학기 기말고사 본 문제 중에 18번 문제까지만 아마 해설하면 될 것 같은데
얘도 쉽죠.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좌표 평면에 여기 x축 안 적었네.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을 때 이제 y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0이라고 한 이렇게 1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있대.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a랑 b라고 하고 y축과의 교점을 c라고 해서 이렇게 초록 색깔로 표현했는데 삼각형 ABC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놈의 y절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c를 지나는 1차 함수가 요 초록 색깔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대. 그때 요 a랑 b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곱하래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 일단은 뭐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좀 이걸 조금만 얘기하면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에 어느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이렇게 2등분 하려면 반드시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하는 걸 이미 공부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요거 두 개는 이미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까지 같으려면 밑변의 길이까지 같아야 넓이가 같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린 이미 요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삼각형을 저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했는데 이 직선이 삼각형의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니까 요놈의 맞은편 변의 길이를 2등분한다. 즉 맞은편 변의 중점을 지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풀이를 두 개를 쓸 건데 뭐 그냥 A랑 B를 직접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죠.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볼까? 일단 이 친구는 당연히 Y절편이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점 C의 좌표가 0,10이잖아. 당연히 이 1차 함수도 점 C를 지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B가 얼마가 돼야 돼? 10 되겠죠. Y절편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A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 점을 구해서 요거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요 A랑 B의 좌표를 구하려면 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X절편을 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함수에 X절편을 구하려면 Y에 뭘 대입해야 돼요? 0을 대입해야지. y 0 대입하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 0인데 아쉽게도 인수분해가 안 돼서 뭘 써야 돼요?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쓰면 4풀마 루트 뭐 절반 제곱 빼기 ac 하면은 6 되겠네. 그래서 4풀마 루트 6이니까 점 a 좌표가 더 작은 값이고 얘가 더 큰 값이니까 4 마이너스 루트 6이 요 점의 x값 여기가 4 플러스 루트 6이 여기에 x값이기 때문에 중점 구한다고 하는 건 요거 두 개의 가운데 값, 즉 평균 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다음 나누기 2 하는 거죠. 제가 요 점을 좌표를 임의로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점 D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A랑 D의 가운데 값인 평균 값 구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한 다음 나누기 2 하면 4 마이너스 루트 6에다가 4 더하기 루트 6 한 다음 나누기 2 해가지고 아하 4구나 라고 하는 걸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야 가운데 값이 D의 X좌표가 4가 된 거니까 D가 이제 4,0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야 4,0이니까 얘는 0,10도 지나고 4,0도 지나니까 그냥 빠르게 A라는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가 4만큼 증가할 때 Y는 10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기울기인 A는 X 증가량 4, Y 증가량 마이너스 10이니까 아하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친구의 y 절편임이 얼마예요?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b가 10이구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5고 b가 10인 거라서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5가 답이다 라고 하는 걸 그냥 풀면 돼요. 근데 A랑 B의 좌표를 꼭 구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긴 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이제 뭐 좀 교과서식으로 문제 푸는 걸 말하는 거고요. 조금만 얘기해주면 뭐 이런 거지. 선행한 친구들은 좀 알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써먹어서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일단 이걸 좀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x축이 있어. 근데 함수가 이렇게 x축이랑 만나는 점 두 개가 있다. 내가 하나를 요거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하자. 내가 이 함수가 y는 가령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값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건 얘는 쉽게 말하면
알파 콤마 0을 지나고 베타 콤마 0을 지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말은 곧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y가 0이 돼야 되고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y가 0이 된다는 소리인 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하 ax제곱 더하기 bxc라고 하는 우변의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두 개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방정식 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의 즉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라고 하는 걸 아마 대충 다들 알고 있긴 할 거예요. 이걸 쓰면 저기 a랑 b 좌표를 이렇게 이제 뭐 막 근의 공식 써가지고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그지? 왜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우자. 나는 A랑 B의 중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값 하나를 똑같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중점을 구한다고 하는 건 평균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D의 X 좌표는 요거 두 개 더한 다음 나누기 2하는 거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요 함수가 원래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0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아하! 아까 말한 것처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값 두 개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0이 0이 되게 만드는 두 방정식의 해와 같은 거니까 두 근의 합을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이 친구가 한 큐에 8이라고 하는 걸 금방 구할 수 있다고. 얘가 8이래. 그럼 2분의 8이니까 얼마겠어? 4구나. 그래가지고 점 D에 좌표가 4,0인 걸 굳이 이렇게 x를 구하지 않더라도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선행을 한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를 푼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당연히 좀 더 빠르고 좀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아무튼 똑같이 D가 4,0이니까 좌표 두 개 아는 것도 써가지고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걸 구하면 마찬가지로 A랑 B를 곱한 게 마이너스 25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선행한 친구들은 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으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요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요걸로 해양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평이했어요. 고생했습니다.